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버지의 상간녀 아들을 파혼하게 만들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미혼 여자입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친척도 없는 것과 다름없어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저희 엄마는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이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와 나이는 동갑이에요. 나이가 동갑인 오빠 이상하죠? 배다른 오빠입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편의상 아빠라고 칭할게요. 저와 오빠는 2달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빠는 비슷한 시기에 2명의 여자를 임신시켰던 거예요. 저희 엄마는 아빠와 결혼식도 했고 말하자면 본처였습니다. 오빠의 생모는 말하자면 상간녀인 셈이죠. 조부모님은 아들만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빠와 제가 태어나고 저희 조부모님은 아들을 낳은 오빠의 생모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혼을 당하고 저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저희 엄마는 조실부모한 고아나 다름없는 사람이라 많이 무시당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본처라 해도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많은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인 오빠의 생모, 그 여자는 저희 엄마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혼하고 생활고로 힘들게 살다가 저를 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가서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하기 시작했는데 제 월급은 집에 모두 주어야 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싶었지만 아빠와 사는 그 여자는 독립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인이 되어 일을 하기 시작하고 4년간 그런 착취당하는 생활을 하다가 겨우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독립을 한 후에도 저에게 협박을 해서 돈 붙이게 만들었네요. 저는 치를 떨며 연락 모두 끊고 살았습니다. 5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그 여자는 아빠의 재산을 모두 자기와 자기 자식들 명의로 돌려놓아서 저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어요. 상속에 대한 욕심도 없었지만요. 오빠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살 어린 직업도 좋고 외모도 좋은 여자분과 결혼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집에서 살 때 본인 엄마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도 그 모습을 보며 비웃던 사람이 그런 참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어린 시절의 악몽 같은 경험들이 생각나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런 시어머니, 그런 남편을 두게 된 것이 너무 가여워 보였습니다.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내 어린 시절을 악몽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여자가 내막을 모르고 오빠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 가엽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결혼한다는 것은 SNS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여자의 아들이 멀쩡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 너무 싫었습니다. 오빠의 결혼 상대인 여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할 텐데 같은 여자로서 예비 신부가 가엾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DM을 보내 그 여자분과 만났습니다. 오빠에 대해 알려줄 것이 있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더군요. 오빠의 전 여친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 여자분을 만나서 제가 살아온 것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믿을 수 없다며 저에게 증거가 있냐고 묻더군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으로 있는 여자분에게 제가 말했어요. 연좌제 같은 것은 없는 것이 맞지만 결혼 상대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알고 결혼하셔야 할 것 같다고요. 그 여자분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 같은 여자로서 본인도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그 핍박을 어떻게 견디며 살았냐고 말하며 저를 위해 울어주더군요. 또
본인의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구박을 받는 모습을 재밌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못된 인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뻔했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 일만 아니었다면 예비 신랑이 부모 잘못 둔 죄 말고는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 사람의 본성을 알았으니 자기도 생각을 깊이 해봐야겠다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에 여자분에게 전화가 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파혼했다고 하더군요. 오빠가 파혼하자는 이유를 묻길래 저를 만났다는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다가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가 걷어서 키워줬는데 배신을 했다고 치를 떨더랍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오빠에게 말했대요. 아무리 나쁜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모두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 누이를 막대하는 엄마를 말리지 않은 것은 뭘 모를 때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만약 지금 누이를 가여워하고 있다면 몰라도 불쌍한 누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 아니었다면 남친의 가면에 속아 본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거짓말을 해서 아들이 파혼당했다고 별의별 욕을 다 하더군요. 갈 곳 없는 걸 데려다 먹여주고 입혀주었는데 배은망덕을 했다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첨년 주제에 아들 낳은 것 하나로 지금껏 그렇게 누리고 산 것이 저는 너무 분하다고 했습니다. 죄는 당신이 지은 것이고 사생아인 오빠가 그 죄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했어요. 오빠에게 또 결혼하게 된다면 어디에 자랑질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라 했습니다. 다음번에도 저는 똑같이 해줄 것이라고요. 우리 엄마를 사지로 내몬 첩년이 시어머니가 되고 그 첩년의 자식을 남편으로 둘 여자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라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너는 어디 좋은 곳에 시집 가나 보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누구 인생에 악담이나 하는 꼴을 보니 천박한 첩년한테 어울리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전화를 끊더군요. 엄마와 행복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항상 웃는 표정이셨고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엄마의 고생을 저는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렸어요. 여리고 순박한 저희 엄마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지만요. 저는 남자를 사귀는 것도 너무 겁이 나서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빠와 오빠를 보며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생겼던 것 같아요.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잘하셨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구하셨네요. 고생하고 살아오신 쓰니님에게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